여러분 안녕하세요, 롱장입니다. 오늘 약간 쇼킹한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한번 좀 얘기를 바로 해보겠습니다. 요즘 정치적 사건 이후로 경제, 부동산 다 쉬어가는 분위기고 안 좋은 분위기로요. 사람들이 많이 불안해하세요. 그래서 25년도 부동산 전망을 좀 이렇게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해드려야 할까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결정된 바는 전혀 없고요. 이런 얘기들이 이제 굉장히 힘을 얻고 있습니다. 수급 때문에 시장이 부분적으로 다시 살아나도 정부가 규제하면 끝이다. 그리고 시중에 돈이 없다.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힘을 얻고 있고요. 이제 향후 쭉 하락한다란 얘기도 하고 있고 지금 이미 꺾였다란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대부분 합리적으로 맞는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정부의 어떤 스탠스를 봤을 때 시장이 다시 살아나도 지금처럼 규제하게 되면은 시장은 다시 힘들어질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아울러서 좀 현재 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릴게요. 일단 저는 많은 분들의 의견과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현재 시장이 좀 안 좋다 안 좋다 저도 얘기했고 제가 한 얘기 맞아요. 그리고 실제로 안 좋은데요. 부동산을 좀 저는 제 나름대로 제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다루는 입장에서 전 현재 시장이 나쁘다고 판단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혀 제 어떤 의견을 바꿀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뭐 사실 저 강의나 라이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현재 시장은 좀 절대평가를 했을 때는 안 좋은데요. 상대평가를 했을 때는 나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체감하시기에 나쁜 거죠. 왜 그러냐면 거래량이 지금 서울 기준으로 3,000건대예요. 그리고 팔릴 물건은 팔려요. 그리고 호가가 별로 안 내려가고 올라가고 있는 지역도 있고요. 전세나 월세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수도권이랑 경기권에 퍼지고 있습니다. 물론 어려운 단지도 있지만 다 어렵다고 얘기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포레온이 입주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게 지난 정권에서 30번에 가까운 규제 발표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제대로 이렇게 없어진 게 별로 없습니다. 결정적인 것들은. 그리고 지금 포레온 입주 기간이에요. 강동구 12,000세대. 그리고 이거는 제가 이제 욕할 마음까지는 없는데요. 어떤 정신 나간 분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한테 알려주셨는데 저희 포레온 입주가 아직 시작 안 됐는데 포레온 입주 영향이 없다고 얘기한 거에 대해서 비난을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얘기가 포레온 입주 한 달 전인가 말씀하셨대요. 이거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분들 말 들으면서 바보 되지 마시고요. 바보 되는 거예요. 역사가 있잖아요. 근거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입주장에서 그 정도 사이즈면요. 2달 전부터 그냥 영향이 있고요. 이번 포레온 입주는요. 24년도 상반기부터 있어요. 영향이. 왜냐면 거기 입주할 분들이 준비를 일찍 시작해가지고. 이게 현장이라는 거고요. 그분이 얘기한 건요. 엉터리고 거의 반사기예요. 포레온이 입주일 11월 27일이 넘어가야 그 영향을 알 수 있다? 이거는 죄송한데요. 미친 소리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 하는 소리고요. 부동산의 비읍자도 모르는 사람이 하는 얘기예요. 제 말 좀 믿어주십시오. 포레온이 입주하는데 이 정도 시장이면 괜찮은 거예요. 대출이 막혀 있는데 이 정도면 괜찮은 시장인 거예요. 정치적으로 이렇게 불안정한데 이 정도면 괜찮은 시장이에요.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보다 훨씬 더 안 좋아야 정상이에요. 예전에 헬리오시티 입주할 때도 잠실에 이제 엘리트래 잠실주공 재건축 입주할 때도 그 강동구 쪽에 입주할 때도 분위기 안 좋았습니다. 지금은 상대적으로 입주장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이 막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잘 시장이 버티고 있는 모습이에요. 왜냐면 싸게 팔 사람들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줄었기 때문이에요. 다만 우리가 얻을 건 없어요. 시장이 올라가고 있거나 좋은 것도 아니고 대출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고 힘든 사람들은 여전히 힘들지만 이것만큼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시장은 원래 상당히 힘들어야 정상인데 데이터나 현장을 봤을 때 덜 힘들다. 위안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 상태로 방어력을 잘 갖춘 상태로 시장이 쭉 지나가게 되면은 상당한 시장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그래봤자 정부가 규제하면 끝이다. 이거 제가 말씀드렸지만 합리적인 얘기예요. 왜냐면 현재 정권이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시중에 돈을 아예 안 푸는 거예요. 가계부채를 이제 잡는다는 이유로
부동산에 돈이 못 가게 하는 건데 돈이 없는데 부동산을 어떻게 사겠어요? 맞는 말입니다. 다만 이건 제가 한 2년 전부터 얘기했는데 가계부채나 대출 통제를 잘못하면요. 내수가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내수 안 좋다고 뉴스가 계속 나오잖아요. 근데 저는 이거 지난 영상들 찾아보시면 다 나오는데 내수가 안 좋은 지 꽤 오래됐어요. 지금 와서 대통령실이나 이쪽에 힘이 약해졌다고 해서 내수를 또 딴지로 거는데 내수는 진작에 작살이 났었고 내수는 현재 정권 행정 봤을 때 박살이 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당연히 안 좋죠. 역대 정권이 대출에 손을 안 댄 이유가 이거예요. 본인들이 할 일은 해야 되니까. 그리고 기본적인 상식은 가지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그게 안 지켜지고 있는 거고 현재 정권이 진짜 무서운 게 뭐냐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선이 없어요. 어떤 일에 대해서 국민들이 먹고 살게 해줘야 된다. 내수를 살려야 된다. 기업들이 그래도 부도는 안 나게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적정선이 과거 정권들이랑 달라요. 많이 달라요. 근데 제가 새로 깨달은 게 있는데 이분들이 일부분 맞아요. 왜 그러냐? 월세가 2배가 넘게 올랐는데 분노하지 않은 국민은 전 세계에 거의 없어요. 여기가 그렇습니다. 월세가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사람들이 별로 분노를 안 해요. 매매가가 올라서 내가 아는 사람의 집값이 올라가면은 거품을 무는데 당장 내가 다음 만기 때 월세를 2배로 올려줘야 되는데 분노를 안 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는 어떻게 하겠어요? 괜찮나 보네. 그리고 가계부채 지금 틀어 막았잖아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죠. 여러분들을 대놓고 가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미국이 이거 알고 있을 텐데 얼마나 비웃을까요? 기준금리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는데 기준금리가 내려가든 올라가든 아무 상관없이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대출을 막거나 총량을 바꾸거나 아니면 가상금리를 변동해서 시중금리를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는 그런 국가를 자유시장 국가, 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를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 체제로 하고 있어요. 지금 거의 반은. 그럼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다시 간다고 해도 정부가 개입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시장을 파괴하고 내수를 파괴하겠죠. 내수를 파괴하고 경제가 파괴되면 부동산은 없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국민들이 별 반응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들의 반응이 언제 나오냐? 예전에 진작에 말씀드린 거예요. 내수 시장이 안 좋아서 언론이 다뤄야 돼요. 왜냐? 가계부채도 사실 누가 봐도 별 문제가 안 되는 건데 언론이 얘기하니까 정부가 막 헐레벌떡 일을 하잖아요. 내수 경기도 언론이 얘기하면 대응을 하겠죠. 그리고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지금 다니면서 끔찍해요. 지방에 PF 터질 겁니다. 이대로 가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시행사, 시공사, 신탁사, 저축은행 지금 터질 거예요. 제가 봤을 때 더 이상 못 버팁니다. 계속 나올 겁니다. 지방은 건설 경기가 거의 무너지기 일보 직전이에요. 차라리 IMF 때? 아니, 근데 IMF 때까지는 좀 아니어도요. 국제금융위기 때가 나아요. 차라리. 근데 이거를 여러분 미국을 보세요. 지금. 다른 나라들을 봤을 때 지금 호황기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혼자 내수가 꼬꾸라지는 나라가 몇 개나 되겠습니까? 대기업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뭔가 하고 있는 행정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 문제 있는 행정을 하면은 국민들이 피해 대가로 부동산도 주춤하게 만들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건 반드시 알아야 돼요. 여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 내수가 폭망할 테니까. 국민들이 버티는데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내수가 안 좋아지면은 여기서 플러스 알파로 각종 뉴스가 나옵니다. 월세가 비싸네, 세금이 비싸네, 가계부채가 알고 보니까 많이 늘어난 게 아니네. 이게 나오면 그때는 더 이상 걷잡을 수가 없는 건데 이거는 정말 제 영역이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 슬슬 나오고 있죠. 전세자금 대출에 대한 통제를 지금 하다가 힘이 빠지는 모습이에요. 내년에 과연 대출을 얼마나 막을 수 있을지, 은행이 얼마나 협조할지를 지켜봐야 되는데 이거는 소위 신의 영역이에요. 왜냐면 상식적인 선은 이미 넘었거든요. 이미 내수 경기를 제물로 바쳤어요. 여러분들은 아마 또 뉴스에서 나오면은 내수 경기가 안 좋은 이유가 러시아 전쟁, 금리 급등, 글로벌 경기 둔화 이런 얘기 들으실 건데 이거 여러분 경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잖아요. 글로벌 경제 둔화요? 경기 둔화 이런 거요?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죠? 한국은 미국 따라가는 나라인데
지금 중국 보고 하는 얘기인가요? 중국도 이런 식으로는 안 해요, 지금. 부분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저는 현재 정권이 하는 일은 반드시 한계가 있고, 여기서 더 큰 포인트가 있어요. 그 한계가 넘어섰을 때 시장에 여태까지 있던 부작용이 다 쏟아져 나올 거예요. 왜냐면 이것도 조건부예요. 제정신 바뀐 사람이 내수를 살릴 테니까. 인기를 얻기 위해서든 국민들이 원해서든 뭐 밀란이 일어나서든 아무튼 내수를 살려야 할 테니까. 한국에 전 그만한 힘이 남아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엄청나겠죠. 그리고 규제 언제 푸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부동산 규제, 다주택자 규제 같은 거 지금은 풀어서도 안 되고 못 풀어요. 왜냐면 규제는 시장이 하락하고 있을 때 풀어야 되는데 왜 안 푸느냐. 여러분, 그 사람들이 시장이 안 좋다 이제 끝났다고 하잖아요. 그럼 규제를 풀 수 있어야 되는데 못 풀어요. 데이터를 보시면 시장이 그렇게 망가져 있지 않아요. 시장이 망가진 건 이미 일어난 일이고요. 지금 그 상태에서 회복이나 버티는 중이지 더 망가지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최악의 시기를 지났기 때문에 이런 모습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규제를 푸는 건 어렵죠. 규제를 풀면 안 된다는 건 현재 정권처럼 지금 아무 시스템 없이 규제를 풀게 되면은 시장에 상당한 상승 압박이 통하면서 또 아마 대중적인 분노를 사게 될 거예요. 그럼 그때는 또 이상한 일이 벌어질 수가 있거든요. 뭐든지 자연스러운 게 좋은 거니까요. 그래서 시중에 나온 얘기나 현재 시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아셨으면 해서 좀 영상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다들 지금 되게 절망적이라고 느끼실 텐데 지금 상황이 그렇게 슬프게 볼 상황은 아니에요. 물론 정치 때문에 불확실하고 두려운 건 맞죠. 누구나 그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지금 뭐 국내 주식시장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누가 뭐 미사일 떨어지고 다 망한 것처럼 얘기하지만 현실은 어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경제라는 이 시계는 국민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원래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별도로 움직입니다. 정치가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에 좀 집중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규제 풀리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봤을 때는 정부의 이 통제력은 거의 한계예요. 해봤자 내년까지 아니겠습니까? 이대로 봤을 때 거의 한계에 왔고, 이게 또 변수가 생겼고, 그리고 현재 시장이 그렇게 나쁜 것도 아니고, 요거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말씀드리기 전에 조심스럽긴 하죠. 다들 힘드시니까. 그래도 요건 좀 알고 가십시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